네, 안녕하세요. 2023년 7월 19일 장 시작 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시장을 좀 잠시 리뷰해 보자면, 어제는 이 네 종목이 다 이제 하드 캐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에코프로, 에코프로는 이제 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. 114만 8천 원이라는 금액으로 어제 신고가를 작성했고, 에코프로가 좀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BM 사실 상당히 좀 공매도 잔고가 많았었는데 에코프로 BM도 어제 32만 6,500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신고가 작성했습니다. 결국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캐리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어제 신고가 나왔죠. 49만 5천 원.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46만 원. 그래서 이 네 종목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다 카드 캐리 하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는 하락을 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. 거의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 빨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, 에코프로가 한때는 좀 이제 1위를 좀 탈환을 했었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좀 뒤늦게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가 비중이 이제 거의 코스닥에서 한 14%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3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는 좀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합쳐서 시가총액 지금 거의 60조가 넘어가는 것 같죠. 네,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포스코홀딩스, 이제 포스코 퓨처엠 다 어쨌든 9위, 10위에 자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30조 거의 육박을 하는데, 퍼가 지금 781배가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 지금 이 HTS 상으로는.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120에서 150 정도 이제 트레이더들은 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다 왔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확실히 수익 극대화 관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, 이제 MSCI 편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까지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럴 때마다 분명히 좀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. 다만 좀 이러한 기세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 같고,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 극대화 관점, 오히려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제 종목들 까지도 이제 같이 출발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어제 좀 보였던 것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, 코스모 화학이 좀 저는 같이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제 이런 양극재 혹은 이제 이런 피어 그룹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자체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혀 이제 출발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아예 좀 받아야겠죠. 그래서 이런 양극재 업체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이렇게 2차전지가 너무 아웃퍼폼을 하니까 살짝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7월 이제 17일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조금씩은 이제 발표가 좀 나오고 있고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씩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내일 이제 CJ, CGV, 현대건설 다음 주 이게 금요일까지 나올 것 같고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, LG 이노텍, LG 디스플레이 여기에 7월 27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어쨌든 7월 5주차,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7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, 이제 어떻게 보면 상세 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좀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주의 어떤 실적들을 분명히 체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좀 이제 봐야 할 섹터들 보면 확실히 이제 반도체. 근데 반도체는 저는 이제
실적이 지금 뭐 HBM 관련된 쪽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, 여전히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,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, 여기다 또 HBM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지, HBM 같은 경우는 전체 메모리 쪽에서 봤을 때는 비중이 크지 않다. 뭐 1에서 3%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적을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어라운드 한다. 그건 좀 쉽지 않은 상황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오히려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들이 대부분 다 한 바퀴 선순환이 돌았죠. 뭐 DDR5를 좀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또 이제 팹리스, 오사트, 뭐 이제 전통 소부장까지 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참 실적 시즌 전까지 말이 많다가 실적 시즌에 좀 귀신같이 살아나는 좀 그러한 좀 섹터라 보는데, 저는 자동차 섹터는 그렇게 막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아요. 근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참 실적 시즌만 보면 참 숫자가 상당히 좋은데, 그 사이사이에 참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디젤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증설 관련된 부분들, 노조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너무 많아서, 사실 자동차 섹터는 뭐 부품주도 그렇고 최근에 좀 많이 땡긴 것 자체가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도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숫자는 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상으로는 이미 좀 선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오히려 뭐 대형주 단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뭐 현대차, 기아.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화장품, 그다음 뭐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뭐 이제 LCC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실적이 서프라이즈 할 거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와요.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향보다는 이제 미국향, 일본향. 그래서 화장품과 좀 의료기 뭐 이런 쪽, 제가 볼 때는 이런 라인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, 특히 이제 의료기 쪽은 이미 좀 반영을 했죠. 주가는 반영을 했는데 그리고 고가권에서 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료기라든지 뭐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. 여기 뭐 LCC라든지 이제 뭐 카지노 같은 진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2분기, 3분기 실적이 터닝 어라운드 하는데 주가가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뭐 반도체,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이 많이 남아 있는 건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 같은 이런 좀 섹터 내에서 개별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뭐 2차 전지는 뭐 실적과는 별개로 약간 수급의 논리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좀 실적 시즌에서 봤을 때 실적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가지 않을까. 뭐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어떤 주가를 하드 캐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일단 실적 시즌이 좀 도래하면서 좀 이제 보이지 않았던 섹터들이 조금씩은 또 이제 보이고 있어요. 뭐 그중 하나 바로 이제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다 한번 돌았죠. 특히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3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도는데, 이게 일봉상 보면 상당히 무서운데 뭐 주봉상, 뭐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조금 땡겨보면 여전히 차트는 귀엽다. 뭐 지금 2016년에 기록했던 뭐 전고점이라 볼 수 있죠. 지금 이제 만 한 1,500원 정도는 여전히 못 넘어가 있고, 월봉상 보면 뭐 여전히 뭐 이제 저점에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 하나오션에 의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죠.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하나 같은 경우는 육해공을 다 지금 이제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 12일 날 신고가를 썼습니다만, 뭐 주봉상 보더라도 이제 월봉상 보더라도 연여진 밑에 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조선 3사 관련된 부분들, 일단 그래도 일봉상 보게 되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에서 뭐 한국 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지금 뭐 신고가 흐름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일봉상, 그다음 뭐 동성 화인텍 같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동성 화인텍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. 뭐 월봉상 보면 아직 더
갈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, 뭐 이런 쪽 아니면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일봉상 보면 상당히 좋은데, 지금 HS 나갔습니다. 뭐 이제 HS 엔진도 그렇고, 이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성광밴드 같은 이런 좀 종목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3사를 좀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,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IT, 특히 전장량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삼성전기, 그 다음에 이제 사마 콘덴서 관련된 부분도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결국 이제 전기차,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차량에 진화하면서 이제 내연기관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200개 정도? 근데 뭐 전기차 한 1000개, 뭐 자율주행은 20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품도 숫자가 좀 많이 많아지고,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석에서 보조석까지도 이렇게 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,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많이 들어가고, 여기에 또 삼성전기가 또 이제 전장용 파워 인덕터를 생산한다고 하니까,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장형 관련된 부분들,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,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. 그리고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하이브, 그다음 또 이제 카카오 쪽이 있는데, 하이브는 이제 앨범 판매량 상당히 이제 높다고 나오죠. 특히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앨범 판매량이 2220만 장을 팔았다고 하는데, 작년에 2000만 장을 팔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판매량이 작년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. 뭐 어마어마한,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결국 이제 앨범 판매량에서 어쨌든 하이브는 좀 진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의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은 이제 앨범 판매량이라기보다는 뭐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콘서트 쪽 매출 플러스 좀 위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위버스가 여기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왔는데, 수익화 전략에 지금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제 과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. 뭐 게임처럼 이제 과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좀 팬심을 좀 아우르는 좀 그러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까. 그래서 하이브가 I'm 슈퍼 4이라고 지금 적힌 게 결국은 요 위버스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이브는 여전히 좀 마지막 반등 한 번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. 위버스에 대한 가치를 시장에서 좀 재평가하면 주가 리레이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하향됐다는 점, 좀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관련돼서 이제 SM 좀 인수할 때 이 하이브랑 카카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시세 조정 의혹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. 특히 이 금감원 같은 경우,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미 4월 6일 이제 압수수색을 좀 실시했고,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 주가 조작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, 카카오는 확실히 이제 이 SM을 좀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. 그래서 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네이버와는 좀 결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,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좀 검찰 조사 관련된 부분들, 또 최근에 좀 자회사 상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주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장주의 좀 매력은 많이 좀 잃고 있지 않나. 뭐 그 가운데서 SM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분기 내로 뭐 또 이제 그룹들이 좀 이제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하이브와는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보면서 좀 하반기에 어떻게 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좀 시장, 지금 전일 시장 보면 특히 이제 다우 지수가 좀 랠리가 나왔어요.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,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은행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순이익 감소해서나 매출
뭐 2% 상승했다고 나옵니다. 결국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뭐 이제 다우존스, S&P 500 같은 좀 어떻게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. 다만 이제 어제처럼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수급에 좀 빨림 현상이 있다고 하면 또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, 그래서 좀 편중된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,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명히 올라가는, 섹터별로 좀 올라가는 좀 모습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나 좀 생각을 하면서,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목의 옥석가리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지금 장 시작하기 전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. 좀 준비 잘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